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영화 킹콩의 모델인 마운틴 고릴라는 인간과 유전자가 90% 이상 일치하는 희귀한 고릴라로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토착민들은 오히려 숲 밖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구역 난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와 지역 공동체가 자립을 돕고 있지만 이들의 숲 밖의 삶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잠시 후에 우간다를 직접 다녀온 구정은 기자와 함께 마운틴 고릴라와 보호구역 난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앞둔 프랑스 소식 준비했습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 센강에서 시작하는 올림픽 개막식이 어떤 모습일지, 안전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고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온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필리핀에 이어 대만을 강타하고 중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개미는 최대 풍속 22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고 어제 새벽 대만에 상륙했는데요.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미가 대만 해협을 건너 중국 남부 해안으로 상륙하면서 푸젠성과 저장성엔 최고 등급의 태풍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25일 오전 환경단체인 마지막 세대 소속 활동가 6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항공편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들은 석유가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활주로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는데요. 항공기 이착륙이 오전 5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항공편 1,400여 편 가운데 최소 250편이 취소됐다고 공항 측이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농성으로 인한 항공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17일 공항 활주로와 유도로에 무단 진입하면 최고 징역 2년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프랑스에 올림픽 기간 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자국 선수와 관광객 등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은 이란을 배후에 둔 해커들이 온라인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의 개인 정보를 무단 공개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꾸미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엔 이스라엘에서 모두 88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고 있고 개막식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타고 행진하는 센강 위 선박에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도 함께 탑승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해킹 그룹인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 해커 림종혁을 현상 수배하고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0만, 약 138억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의 통제를 받는 안다리엘은 미국의 의료와 방위업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요. 림종혁은 이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오랜만에 네.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함께 키워드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흔들리는 그네를 잡아라. 네, 이 그네는 미국의 경합주입니다. 경합주를 스윙 스테이트, 네. 그러니까 그네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표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굳혀가는 상황인데요. 이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죠. 그렇죠. 네. 25일에 더힐과 에머슨 대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경합주 5곳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곳에서 우세하고요. 한 곳에서는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 열세다 이렇게 지금 판세가 분석이 됐는데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6대 48%, 미시간에서 45대 46, 조지아에서 46대 48, 애리조나에서 44대 49%였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인 건 애리조나 한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나머지 3곳은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우세인데 차이가 크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만 두 사람이 47대 47%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박빙 열세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보다 후보 경쟁력은 더 높다. 여기에 눈길이 가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에서는 5%포인트, 애리조나 위스콘신에서는 4%포인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3%포인트나 지지도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수행한 에머슨 대가 해리스가 지난달 27일 바이든의 대선 TV 토론 참패 후에 떨어졌던 지지율 일부를 회복했다. 그렇게 보이죠. 네, 특히 예. 젊은 유권자들이 해리스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특히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도 이번 달 초와 비교를 했을 때 조사 대상 경합주 5곳에서 많게는 16%포인트, 적게는 오. 1%포인트 이상 다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경합주 분석은.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네. 정말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이 해리스 트럼프 진영에서 TV 토론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럼 TV 토론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5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 맞대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기 전에 네. 일단 한 번 했고 2차 토론을 ABC 방송이 주최해서 9월 10일에 한다라고 합의를 해놨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해리스 부통령도 나도 그 합의에 동의를 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을 빼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한 번 이상 TV 토론하겠다. 하지만 9월 10일에 ABC 주관으로 예정됐던 방식은 반대한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가 이번엔 토론을 주관해야 된다. 주관사를 바꿔달라. 바꾸자. 네. 아, 자기한테 네. 유리한 곳으로 네, 바꾸자라고 밝혔는데 워낙 합의는 ABC로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폭스뉴스가 그러면 우리가 9월 17일에 한번 토론을 개최해 보겠다라면서 양측에 24일자로 초청장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지만 일단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주관사를 놓고 트럼프 해리스 양쪽이 지금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에 부는 인도 바람이라고 두 번째 키워드 정하셨거든요. 엄청난 바람인데요. 예. 지금 해리스 후보가 거의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지금 어머님이 인도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고향이 인도 남부에는 타밀나두주의 툴라센드라푸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며칠 전부터 해리스 부통령의 사진이 아주 곳곳에 걸려있대요. 마을 분들이 4월에서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비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고 와, 합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곳에서 540km 정도 떨어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바드루루 마을이라는 곳에선 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이 사원에서 오, 또 기도회가 여기는 또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제이디 벤스인데 네네네. 아내가 우샤 벤스인데 인도계입니다. 이 아내의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고향이 또 이곳이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미국 대선 그러네요.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왜 인도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야당의 뭐 여당 뭐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가 인도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
것은 또 물론인데 네. 지금 미국 대선 전국에서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계 인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후보가 니키 헤일리 전 예. 유엔 대사인데 역시 인도계고요. 아 그래요. 네, 공화당 경선에서 이제 나섰다가 일찌감치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그 사업가 출신의 비뱅 라마스와미 후보도 인도계입니다. 인도계가 많았군요. 사실 정치인들이. IT 업계에서 굉장히 맞아요. 인도계가 유명하잖아요. 예. 지금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유튜브의 닐 모한 이렇게 최고 경영자 중에도 인도계가 적지 않고요. 작년에 취임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도 인도인입니다. 인도계 인사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인도인 중에서 고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좀 많이 이주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IT 분야가 급성장할 때 그 수학, 공학, 기술에 능한 인도인들이 대거 미국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인도계 인구가 440만 명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그래서 중국계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 인도계가 그 숫자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인도계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체로 다른 국가의 이주민들은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가면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데 네. 인도계는 IT, 의료, 공학 같은 고급 일자리부터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좀 언어가 다르고요.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어머니도 인도 명문 델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일했고요. 이 벤스 부통령,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난해인 우샤 벤스도 아버지가 공학자, 어머니도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제 고위직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네. 그리고 인도 엘리트층 특유의 교육열이 또 있죠. 타지에서 서로 지지해지는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인도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브라만족이 전체 인구의 4.3%로 소수입니다. 네. 근데 전체 인구가 14억 명이니까요. 이 퍼센테이지가 네, 예. 6천만 명이나 되는 숫자라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해리스 부통령도 브라만족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인도계가 좀 전 세계에서 약진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이런 배경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분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미국 대선 대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오늘 밤 파리를 밝힐 자 누구인가. 와, 이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제 개회식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7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오전 네. 2시 반에 생강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한 3시간 정도 열린다고 해요. 개회식의 하이라이트가 최종 성화 점화를 그렇죠. 누가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쏠려 있는데 네. 왜냐하면 메인 스타디움을 그동안 밝혔잖아요. 최종 점화가. 네. 근데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에 생각나시나요? 고 무하마드 알리가 생각 안 난다고 하고 싶은데 기억이 나네요. 자꾸. 점화를 했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캐나다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죠. 아이스하키의 위대한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가 성화 점화를 했었습니다. 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 그렇죠. 네. 최종 성화 주자였고 네. 대개 이렇게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가 마지막 이제 성화 점화를 하게 됐는데 64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가 성화 점화를 했어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할까?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축구 영웅 지네디 지단입니다. 아, 프랑스 하면 지단이죠. 네, 사실. 알제리계 네. 프랑스인이기도 하고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네. 프랑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단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96년에 육상 여자 200m와 400m 금메달을 땄던 마리 조제 페레크도 선수일 것이다. 네. 아니다. 영화 감독 오마르 씨 아니면 우주공학자 토마 피스케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2015년 11월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만 130명이 사망을 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프랑스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사고 생존자가 그래서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 개회식은 처음으로 스타디움이 아니라 센강 일원에서 열리기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볼 수 없던 어떤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될까요? 진짜 정말 궁금해요. 획기적인 네.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프랑스계인 AFP 통신이 지금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라서 이게 2시 반인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밤을 새우고 볼 것인가 그냥 잘 것인가. 네, 하이라이트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여행할 때 한국 어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렇죠. 보통 이제 전지현 씨가 이렇게 음표를 붙였을 때는 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여행할 때 한국 어때 이거 굉장히 네. 유명한 네. 멜로디긴 한데요. 왜 이걸 꼽았냐면 영국의 최대 여행 전문 잡지인 원더러스트라는 곳이 올해의 여행지로 우리나라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오, 네. 최근에 이제 발간된 호가 8, 9월 호인데요. 표지랑 지면 27쪽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호부터 도전을 좋아하는 여행자에게 소개할 만한 잠재력 있는 여행지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여행지가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이 편집장이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한류로 점점 더 조명을 받고 있는데도 4월에 내가 가봤을 때 서구권 여행자가 많지가 않더라. 그게 좀 안타까웠다는 거죠. 북적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가격도 훌륭했다라고 소개를 담았는데요. 일단 그 한국에서 즐길 거리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네. 서울만 소개한 게 아니에요. 경주, 안동, 수원, 오. 제주, 그래서 전통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코스, 네. 지리산, 창원, 설악산 뭐 이렇게 산행 같은 도보 여행 코스도 추천이 됐고 네. 서울, 부산, 여수에서 케이팝과 드라마 같은 한류를 즐길 수 있는 한류 코스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와 국경지대로 묶어서 그 인근 도시들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음식도 2개 페이지, 숙소를 6개 페이지에 걸쳐서 추천을 했고 나머지 한 페이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독자 퀴즈란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한국 특집이네요. 네, 완전 특집이죠. 네, 거죠. 네. 27쪽이나 됐으니까요. 네, 네. 이 잡지가 영국에서 현재까지 발행되는 가장 오래된 여행 잡지입니다. 그리고 발행 부수가 최다 부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13만 8천 부고 전 세계 70개국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매달 180만 건의 페이지 뷰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특집 기사를 대거 냈기 때문에 네, 네. 예, 우리나라의 다양한 매력을 아주 많은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좀 많이 또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파리. 지금은 이게- 호환 마마가 무섭진 않잖아요. 그렇죠. 백신이 나오고 호랑이도 없고. 예. 근데 지금 파리를 좀 파리. 무서워해야 되는 이게 날아다니는 벌레 파리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네, 벌레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중국의 한 남성이 네. 눈꺼풀에 파리가 내려앉아서 때려서 잡았습니다. 네. 또 손을 안 씻고 무심코 그 손으로 눈을 비볐는데 눈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오. 광둥성 선전에 사는 우모 씨였는데 네. 나방파리가 앉은 걸 잡은 겁니다. 보통 그런데 그게 잡을 경우가 많이 네, 그렇죠. 있잖아요. 눈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때려서 잡고 눈을 비빈 1시간 뒤부터 눈이 빨갛게 부어오르더니 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계절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요. 정상이었던 왼쪽 시력이 결국 0.02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녹농균 감염 때문에 눈과 주위에 궤양이 발생했어요. 결국 의료진이 세균이 뇌까지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왼쪽 안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파리길래 이러냐? 그러니까요.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어요. 파리목 나방파리과의 곤충인 나방파리인데요. 나방파리. 화장실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그 벌레입니다. 아. 보일러실, 하수도 주변, 창고에서 1년 내내 우리가 맨날 볼 수 있잖아요. 구석지고 습한 장소에 주로 많이 살기 때문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파리 같은 곤충이 눈 근처로 날아오면 잡지 말라. 쫓아낸 뒤에 닿은 부위를 소독을 해야 된다. 욕실, 주방, 화장실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그렇죠. 했고요. 네네. 만약에 눈에 들어갔다. 그때 눈을 비비면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나 정제수로 빨리 눈을 헹구고 안약을 넣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게 좋고
있고 네. 그래도 눈이 붉어지거나 통증, 시력 저하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네. 네티즌들이 무섭다. 네, 그럼 저도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무서워요. 소름이 끼치는데요. 왜냐면 저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때렸었고. 이런 작은 곤충을 보면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항상 욕실과 주방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자.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만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중국에서 2018년에도 97세 할머니의 상처에 나방파리가 앉았을 때 2차 감염을 일으켰던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방파리가 세균을 많이 옮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눈을 네네. 비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내가 고양이처럼 보이니?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그렇진 않고요. 네. 굉장히 귀엽고 유명한 캐릭터죠. 헬로키티가 네. 올해 탄생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54 생일을 맞아서 내 정체는 고양이가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이라고요? 네, 이름이 사람. 키티인데? 네, 키티인데. 키티는 네, 고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귀여운 고양이 새끼를 부를 때 키티라고 하는데 네. 이 헬로키티가 산리오라는 회사가 74년에 출시한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케팅 수석 부사장 질 코흐라는 부사장이 네. 19일에 미국의 한 쇼에 출연을 해서 헬로키티는 고양이가 아니다. 사실 영국 런던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소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 예, 본명이 키티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헬로키티가 아니고요. 아. 밝고 상냥한 여자아이, 쿠키를 만들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 피아니스트와 시인이 되는 게 꿈이라는 설정이 추가가 돼 있고요. 네. 일본 캐릭터인데 지금 영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국적인 설정이 있는데 왜냐하면 만들어졌던 74년 당시에 일본 여성들이 영국을 많이 선망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 쌍둥이 여동생 미미가 있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헬로키티였는데 반려묘가 있습니다. 차미 키티. 그리고 반려 햄스터도 있어요. 슈가라는 이름인데요. 네. 사실 외형이 귀가 고양이처럼 세모나잖아요. 맞아요. 수염 있단 수염이 말이에요. 달려 있잖아요. 네. 완전히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어서 네. 그냥 우리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당연히 고양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네. 산리오가 잘 생각해봐라. 우리는 단 한 번도 헬로키티를 고양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팬들이 배신당한 기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추억을 제발 훼손시키지 말라. 수염이 이렇게까지 달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수염이 그렇게 옆으로 나진 않잖아요. 그렇긴 세계가.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제 탄생 40주년이었던 10년 전에도 한 차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전시회가 있었을 때 하와이대 한 인류학과 교수가 헬로키티를 소개합니다라면서 고양이라고 했더니 네. 산리오 관계자들이 잘 봐라. 우리가 네 발로 걷는 모습으로 그린 적은 없다. 두 다리로 언제나 걸었고 그렇긴 그러네요. 반려동물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인데 이렇게 고양이처럼 귀엽게 형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일본 언론들이 산리오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네. 고양이 모티브로 의인화한 캐릭터라고 답변을 해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캐릭터로 유명한 스누피가 있잖아요. 네. 이 피너츠 측의 공식 SNS를 통해서 우리는 스누피가 스누피는 게임을 확실히 개다. 황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헤드라인, 예,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Beautiful South의 Dream a Little Dream 함께 듣겠습니다.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a ba ba.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어제 시작된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만인 오늘 오후 종료되면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위메프에서 약 2,000명의 고객이 여행 상품 결제 대금을 환불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티모는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고객들이 몰리자 차례대로 현장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부터 위메프 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내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될 예정인 사도광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 현지에 전시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된 모기의 절반 이상이 일본뇌염 매개 모기로 확인됐다며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함께 유행 중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100년 만에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파리 지금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선영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림픽 치러지는 동안 일단 날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파리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파리 날씨는 최근에 선선한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이었던 어제 25일 구름 낀 날로 예보되었지만 밝고 화창한 날씨였는데 밤 11시부터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 현재 시각은 썸머타임이 적용되어 7시간 차이로 새벽 4시 반을 지나고 있으며 네. 현재는 섭씨 20도에서 21도입니다.
요즘 거리 분위기는 급히 깨끗해져서 쾌적하고 좋습니다만 불과 지난 주만 해도 개막식이 열릴 센강변과 트로카데로에는 공사 풍경이 흔하게 보였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인들에게 인기 있거나 기대하는 주요 종목 등이 어떤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네. 큰 관심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여름 휴가 이야기가 늘 이맘때처럼 주된 관심사입니다. 야. 실제로 거의 주민들은 다 파리를 비운 듯합니다. 몇 그렇군요. 주를 기다려야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던 치과가 바로 다음날 예약이 되고 가보면 대기실이 텅 빈 것을 보면 시민들은 다 사라진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금 올림픽보다는 그 주민들은 이제 바캉스가 더 관심사군요. 일단 그 올림픽 개막식이 실내가 아니라 야외 센강에서 열리게 돼서 어떨까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앞서서 전주현 캐스터하고도 얘기 나눴었는데 파리 시민들이 그 개막식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나요? 야외니까? 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오늘 트로카데로에서 파리 시각 저녁 7시 30분, 거의 8시부터 네. 3시간 정도 스펙타클한 공연이 센강에서 펼쳐질 텐데요. 네. 이 개막식은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야외 개막식이라 특별한 행사입니다. 개막식 티켓을 가진 분들과 VIP 초대석은 에펠탑을 마주한 트로카데로에서 자리하게 됩니다만 네. 센강 주변에서도 개막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강변에서나 강물 위 다리에서도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시민들이 통행증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행증을 발부했군요. 이게 어떤 절차로 발급이 됐는지 또 어떤 용도인가요? 네, 통행증 파스주 보홀레 피에통이라는 보행자 통행증과 네. 파스주 보홀레 웨이큘이라는 자동차용 통행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통제 구역을 회색 존, 검정 존, 빨간 존으로 나누어 놓은 후 행사 관계자를 증명하는 레터 또는 합당한 사유가 적힌 레터와 신분증을 입력하여 통행증을 신청해 놓으면 며칠 후에 QR코드가 이메일로 도착합니다. 네. 그걸 출력하여 통제구역에 입장할 수 있어서 소매치기나 테러범으로부터 확실히 안전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통행증도 발급을 한 건데 지금 현재 파리 안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늘 불안한 파리지만 요즘에는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네. 우선 말씀드린 통행증으로 경찰이 최대한 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인원을 걸러냈고 네. 또 아주 특별한 조치로는 공중에서 테러가 못 일어나도록 마치 우리나라 수능 때처럼이라고 하면 비행기들이 다닐 수 없도록 금지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네. 네, 금지되는 공간은 파리 주변 150km까지고 금지되는 시간은 26일 개막식 날 17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네. 3만에서 4만 5천 병력을 프랑스 정부가 준비했다면 43개국 1,800명 경찰 인력들도 함께 이곳을 지키러 왔습니다. 네. 경찰과 헌병 등 총 병력으로 치자면 2,500명 가량을 추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 지역 경찰들을 도우러 17,000명의 프랑스 전 지역 경찰들이 파리로 협력하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러 온 경찰들은 본복 외에 1,900유로, 하나로 280만 원 가량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하루라도 휴가를 쓸 경우에는 보너스를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경찰과 헌병 및 외인 부대원, 각국 경찰들이 파리로 와서 지키고 배는 총 300척이 세레모니에 총 사용됩니다. 네. 이는 경비정과 행사에 사용되는 배 전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믿고 행복하고 멋진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개막하게 될 파리 올림픽 관련 소식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 전해주셨습니다.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뵌 것 같아요. 기회에서도 좀 민망하네요. 너무 오랜만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간 걸로 하죠. 예. 아프리카로 취재 여행 가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그 르완다, 우간다 그리고 사실 돌아올 때 카타르도 살짝 들렸지만 와,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간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우간다 우리가 그냥 이름은 많이 들어본 예. 나라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오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네. 인구는 한국하고 비슷하고 아, 면적은 뭐 한국의 2배 정도로 아.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경제적으로는 이제 막 개발 중인 나라예요. 네.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네. 이 내륙 국가예요. 그러니까 네. 바다로 이어져 있지 않은 거의 뭐 큰 호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성장하는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지형적인 한계 같은 거는 조금 있었죠. 한국어 없으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근데 만난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좋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우간다 방문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제가 이 북아프리카 아랍계가 많은 북아프리카 말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흔히 우리가 블랙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 네. 그 나라들 중에서 우간다가 9번째 가본 나라예요. 아, 예. 근데 저한테는 사실 우간다가 최고였어요. 예. 그렇군요. 이제 물론 이제 국립공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을 많이 본 거 그 영향도 있지만 네. 일단 치안이 좋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 너무 좋았어요. 치안이 좋아요.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냥 생각 뭔가 좀 불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입견이죠. 아프리카 선입견인데 국가들에 근데 대해서. 사실 그게 뭐 어느 지역에 대해서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어느 지역 사람들이나 예를 들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은 전쟁 중 아니야 하는 그렇죠. 잘 것처럼 모르다 보니 근데 이제 네. 우간다 그럼 왠지 좀 불안정한 느낌. 이제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이 많이 그런 것도 있지만 우간다도 실제로 과거에 내전을 오래전이지만 많이 겪었고요. 네. 이제 이 나라가 사실은 그 역사도 아프리카에서 오래된 편이에요. 네. 뭐 부간다 왕국 이런 식의 왕국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는 뭐 19세기에는 아랍계가 또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내려서 위협을 받았었고 그리고 영국 보호령 했다가 근데 영국 보호령 시절에도 이 부간다라는 왕국이 유지가 됐었어요. 식민 통치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점령 통치가 아니라 이제 그 보호령 같은 거였는데 네. 이제 1962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독립한 나라의 이 공화국 정부하고 왕정하고 충돌하고 뭐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간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이미지가 좀 우울하게 되게 된 것이 1971년에 그 이디아민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이 아마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디아민이라는 이름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른다 혹은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 해도 왠지 조금 귀에 익으실 거예요. 네. 79년에 쫓겨났으니까 진짜 오래전 일이에요. 이디아민이라는 독재자가. 근데 뭐 영화 같은 거에서도 뭐 잔혹한 아프리카의 독재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우간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럽인들도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 이디아민 이야기부터 한다. 그래요. 예, 너무 옛날 일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는 정치 상황이 어떤가요? 정치는 안정돼 있는데 이게 참 안정이라는 것이 네. 이게 이제 권위주의, 이제 좀 독재 성향의 통치자가 있을 때 안정이라는 것이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디아민 쫓겨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1986년에 네. 현 대통령인 요에리 무세베니가 집권을 했습니다. 네. 지금 40년 가까이 집권을 하고 86년부터.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밖에서는 독재다. 권위주의 네네. 억압 통치다 하는데 제가 우간다에서 물어본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지지한다. 무세베니를 계속해서. 근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최근에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주로 이제 부패 문제, 부패에 대한 이제 시위들이 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 당사 봉쇄하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간다 출신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한 분도 있었어요.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받고. 근데 그런데 그것이 우간다 내부 사람들은 그럼 내전보단 안정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들 내전 일어나고 뭐 쿠데타 있고 막 싸우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안정된 게 낫지 않느냐. 제가 그래도 40년은 좀 너무 길지 너무했다. 않느냐. 예. 우리가 자꾸 정권을 경험이 네. 없는 사람으로라도 자꾸 교체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무세베니 대통령을 그래 지지하는 그 마음을 알겠다, 이해한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무세베니 이후에는 그렇죠. 민주주의 연습이 안 되어 있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훈련이 필요한 거고 우리도 그랬지만 맞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네네. 건데
그랬더니 무세베니 아들이 네. 지금 장군인데 아들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근데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교체하면서 다중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 연습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이 아들이 하면 되잖아에서부터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는데 네. 굉장히 좀 오랜 세월이 걸리겠구나. 어쨌든 현재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다. 예,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간다에서 주로 이제 국립공원을 많이 가셨을 갔었어요. 텐데 네. 동물들 많이 보셨겠습니다. 아, 많이 봤어요. 예.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네. 그 우리 작가님께서 네. 왜 이렇게 고릴라를 좋아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릴라를 특별히 모든 동물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고릴라가 그 멸종위기 중에 마운틴 고릴라라는 걸 보려면 네. 이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 세계에 한 1000마리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1057마리인가 숫자 정확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 아프리카에 그 르완다하고 우간다하고 그 옆에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 네. 3개국이 만나는 숲지대 이제 세계에서 아마존과 보르네오와 함께 이제 그런 밀림인데 네. 거기에만 살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개체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세 나라가 관리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군요. 엄청나게 관리하죠. 어. 한 마리 이름까지 몽땅 다 있어요. 이 고릴라들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우간다에 있는 부인디라는 곳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러 갔습니다. 네네. 가려면 우선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겠죠. 돈을 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보호를 하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마스크 쓰고 그 밀림에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네. 고릴라한테 인간들이 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가면 그래 여기는 인간이 퍼스트가 아니다. 동물이 여기는, 고릴라가 동물과 먼저. 이 자연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도 뭐 한 팀에 8명을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다가 뭐 이제 밀림 해쳐야 되니까 네. 낯을 든 가이드의 그 만약에 대비해서 뭐 총을 가진 레인저의 또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이 트래커라 그래서 추적군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일부러 고용해주기 위해서 자꾸만 짐꾼을 쓰라 그래요. 저는 짐도 없는데, 근데 저는 쓰진 않았는데 주민 고용 차원에서 그러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저를 인솔해 간 이 가이드 레인저들마다 아는 고릴라 가족들이 있어요. 각자 담당이 있군요. 그러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을 돌아다녀도 네. 굉장히 조심해서 그 고릴라들의 생활환경을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우선 최우선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그 동물연구에서 보던 거 어미 등에 매달려가는 새끼 고릴라, 네. 그다음에 대장 고릴라 이런 거 봐가지고 그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그 정말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조금 떨어지는 곳에서 봤는데 고릴라 한 그래도 마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완전히 가까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어. 뭐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정도 그 정도 거리에서 본 거니까.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숨죽여서 인간들이 예, 조심해야죠. 조심조심. 예.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딱 보고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딱 들어가면 고릴라들이 도망가지는 않나요? 거기선 어땠나요? 일단 고릴라들이 도망 안 가고 네. 고릴라가 더 당당한 그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예. 이제 그 저희가 본 가족이 쿠투라는 고릴라 패밀리였는데 쿠투. 예, 이 고릴라들의 이제 대장 고릴라 이제 수컷은 등에 흰털이 나서 실버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버백이 최근에 죽어가지고 없는 상태여서 쟤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약한 패밀리다라고 했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고릴라들의 이 계보도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사실은 레인저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어디에 예. 가고 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다쳤다. 다른 고릴라가 와서 뭐 이렇게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예. 죽었다. 뭐 완전히 다 파악을 하죠. 이번에 보신 이 쿠투 가족은 실버백이 없는 우두머리가 실버백이 없는.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제일 좀 약한 패밀리가 되어버렸죠. 약간 눈치 보면서 눈치 사는. 보면서 살고 있죠. 그렇군요. 이 마운틴 고릴라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마리밖에 안 남았고 예. 이 세 나라 국립공원에만 사는데 그리고 네. 그 중에 제가 갔던 부인디라는 곳에 한 절반 정도가 살고 네. 근데 여기가 이 부인디라는 곳이 윈디. 되게 고원지대예요. 전부 다 뭐 해발 1500에서 2000m 정도 사이예요. 네. 날씨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사실은 너무 추워서 밤에
담요 2개 덮고 잤어요. 그렇군요. 네. 부인디라는 말 자체가 네. 현지어로 어둠으로 가득 찬 곳. 아, 이게 그렇게 울창한 숲이라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국립공원 전체 이름이 네. 인피니트러블 포레스트 파크라고 해서 침투할 수 없는 숲. 네. 그래서 이게 이 어둠과 뭔가 숲 굉장히 빽빽한 곳.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함부로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곳 네. 이런 이름 이름 자체가 그런데 네. 근데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거 되게 좀 경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잘 안 쓰는데 피그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왜 키 작은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칭으로 과거에 쓴다든가 많이 그랬죠. 예. 원래는 뭐 바트와 츠와 트와 이렇게 지금은 그 부족명을 그렇게 부르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부인디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네. 살고 있었는데 이 부인디라는 곳이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네. 이 멸종위기 고릴라들을 보호를 해야죠. 그렇죠. 그거는 맞고. 네. 근데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원래 이 피그미를 인류학자들이 숲사람들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숲사람들은 쫓겨났던 거예요. 아. 제가 가가지고 이 쫓겨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다 이제 거기에 커뮤니티 활동가를 만났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을 보호구역 때문에 난민이 됐다 그래갖고 뭐 진짜 난민은 아니지만 네. 국제사회에서 이제 글로벌 기구들이 보전 난민, 보호구역 난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굉장히 네. 역설적인 건데,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숲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뭐 실제로 죽고 죽이는 일도 많았고 다른 주민들하고 왜냐면 현대사회의 룰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룰을 모르니까 그다음에 가축을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나오니까 병 걸리고 그 돈이 없잖아요 우선. 그러네요. 네, 여태까지는 숲에서 여전히 따먹고 뭐 네, 해서 채집하고, 사냥해서 네.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돈이 있어야 필요하다. 되는데. 정부에서 집도 만들어줬지만 생활환경도 안 맞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뭐 죽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지금 한 22개 정도 이렇게 정착촌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딱 가보면은 그 피그미 그 바트와 마을만 그냥 현저하게 가난해요. 아. 예. 그래서 네. 사실 그 지역이 다 국립공원 내부고 그래서 깨끗한데 주민들 일부 사는 국립공원에 사는 주민들이 있는데 네. 마을도 뭐 괜찮고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제 고급 리조트들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게 있고 아. 밑에는 이제 그냥 일반 주민들 사는 적당한 수준의 마을이 있고 네, 조금 네. 더 밑에는 바투아족이 사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일부러 그 사람들이 자꾸만 천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정부가 약간의 흙집들을 지어줬는데 네, 네. 자꾸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살고 그리고 지금은 관광객들 오면은 네. 이렇게 뭐 춤추면서 돈 받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살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제가 활동을 만난 또. 커뮤니티 활동가는 그들을 이렇게 사회 통합시키는 그래서 네. 뭐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데 아마 바투아족 의원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그래요?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벌써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그렇군요. 예. 네, 참 힘들었겠네요. 그 원래 살던 터전을 떠나 예, 사실 온다는 건. 너무 힘들었겠죠. 네, 이제 네. 뭐 바투아 투아족 역량 강화 기구 이런 걸 정부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문제. 그래서 이제 마을에 그렇죠. 학교 만들어서 이제 같이 살게 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서 그 커뮤니티 활동가 말이 저 처음에 놀란 게 생존자들은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생존자. 네, 그래서 제가 생존자가 무엇으로부터의 생존자를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 우리 그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그 지역의 다른 이제 그냥 주민들이었는데 네. 우리 부족하고도 많이 싸웠고 처음에는 참 많이 죽고 죽이고 했다. 그리고 뭐 숫자가 무슨 뭐 대량학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숫자 네. 자체가 적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일도 많았고 일단 돈이 없는 문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 활동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도 숲에서 뭐 수렵 채집 생활하는 것보다 나아진 그러니까 그게 라고 그것도 봐야 역시 되는, 또 그 어려운 우리의 문제인 게 시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나아지는 게 맞아요. 나아지긴 전기도 했어요. 없고 물도 없고 전염병과 막 이런 거에서 살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숲에서 살던 시절의 그 고난이라든가 이제 삶의 괴로움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훨씬 나아진 걸 수 있어요. 네.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다 보면 제가 매번 느끼게 되는 건데 토착민들의 전통적인 삶이라는 게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네, 네. 힘들고 굉장히 고단할 뿐이에요. 특히 여성들, 네. 아이들, 아픈 사람들한테는. 다만 그들을 좀 현대화시키는 방식이 덜 난폭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좀 배려가 많고 덜 폭력적이기를 네, 기다리는 네. 것, 이제 바라는 것뿐인데 이 고릴라 난민 쿠투 가족처럼 네. 이제 실버백이 없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하는 고릴라 가족처럼 이 트와족 사람들도 조금씩 그래도 더 많이 나아지고 더 좀 삶을 개선시킬 기회가 이제 더 늘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우간다의 마운틴 고릴라 그리고 바투아 쪽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우간다가 아니라 르완다 얘기를 또 해주시겠네요. 예, 다음 주에는 아마 다녀오신 이야기 또 또 들어야죠.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와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기대하고 주에. 있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엘튼 존의 노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